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산따라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사 포커스에 난 기사 2020 미 대선 트럼프의 법률 전쟁 연방대법원 승소 전망은 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2일자 기사인데요. 펜실베니아주 윌리엄 포스터 중부연방지법 매슈 브랜 판사는 2020년 11월 21일 트럼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 연방항소법원은 2020년 1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진영이 펜실베니아주 개표 결과 인정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1월 21일에 1심 법원에서 기각을 당하고 그 다음에 11월 27일 항소심에서 기각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 이투데이에서는 트럼프 불복 소송 또 기각 캠프 측 연방대법원 간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사주간에서는 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선거 뒤집기 시도 찬물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뒤집기 시도를 했지만은 찬물 실패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기사 내용은 앞에 소개된 기사들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전해주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트럼프가 기각당했기 때문에 트럼프 진영이 기각당했기 때문에 트럼프 진영이 불리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였다면 지금 이 기사 내용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기사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승리는 이미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 트럼프 측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펜실베니아주는 미국 동부에 있는 주입니다. 미국의 동부에 있는 주인데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트럼프 진영에서 소송을 벌인 것이죠. 노병한의 2020 미 대선 산책 2020 미 대선 트럼프 측의 선거 부정 소송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법률 전쟁의 풍향계는 바로 펜실베니아 주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펜실베니아 주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풍향계라고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펜실베니아주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여기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은 13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제1, 제2, 제3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제1 항소법원, 제2 항소법원, 제3 항소법원 다 고등법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펜실베니아주는 제3 항소법원에 관계됩니다. 제3 항소법원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의 사건은 연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하는데요. 왜 순회라고 하느냐 하면은 원래 이 이름이 순회란 말이 아예 들어 있습니다. 원래 연방순회 항소법원 이게 정식 이름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보았듯이 여러 주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서킷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순회 이런 표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항소법원에서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항소법원으로 앞으로 읽겠습니다. 소송의 기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항소법원의 3인 법관은 고등법원에서는 재판부가 3인의 판사로 구성이 됩니다. 항소법원, 고등법원에서는 3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인의 재판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 법률팀의 선거 부정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이해해야 창란을 일으키지 않고 적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 이분은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적확하게, 적확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다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이해해야 창란을 일으키지 않고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트럼프 당선을 바라지 않는 쪽에서는 트럼프 캠프 법률팀의 좌절이라고 주장하며 보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펜실베니아주 항소법원의 3인 법관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다른 일반 신문 기사 내용에서처럼 정말 좌절일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항소심의 3인 법관이 내놓은 판결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어떤 연방법도 투표 참관인의 거주자가 어디여야 하는지 또는 표의 집계 시에 투표 참관인이 얼마나 가까이 있어서 개표 상황을 감시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연방법은 사소하게 주법에 맞지 않는 투표 용지를 그대로 카운트할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수정하게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위와 같은 사항들은 모두 주법의 문제이지 우리 법원이 심리할 문제가 아니며 그리고 이전 소송은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제소를 하려면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 측이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위의 판결문을 있는 그대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항소가 기각되었으니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데 항소법원은 정인도 소환하지 않았고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정인도 소환하지 않았고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다.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일은 주별 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지역 순회 법관들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일과 같은 갈등의 문제는 반드시 연방대법원에 회부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예컨대 항소법원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펜실베니아주의 주정부 측이 불복해 항소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펜실베니아주의 선거인단 20명은 도널드 트럼프도 가질 수 없고 조 바이든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항소법원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민주당 측에서 법정 소송을 제기하기를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회부하는 일이 많이 늦어지게 되므로 차라리 단번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회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함이 바로 펜실베니아주 항소법원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린 이유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정인도 소환하지 않고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속전속결로 내려준 항소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캠프 법률팀에게 시간을 앞당겨 벌어준 셈이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빨리 시간을 벌어야 유리하다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에 가야만 한 방에 판결이 날 수가 있다. 항소법원과 같이 하급법원이 제 아무리 판결해도 틀림없이 상고할 것이기에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판결문에서 원고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급법원 여기서 시간을 끌며 낭비하지 말고 연방대법원으로 증거를 신속하게 가져가라는 판결이자 메시지인 셈이다. 항소법원의 신속한 소송 기각이 바로 트럼프 캠프 법률팀이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증거인 셈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정반대의 해석을 이분은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법관이 트럼프 캠프 법률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실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캠프 법률팀에게 어드밴티지를 준 거나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펜실베니아주의 소송전은 이미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캠프 법률팀은 여기에서 모든 증거와 정인을 쏟아붓고 제시할 것이다. 이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할 때이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11명인 애리조나주의 경우도 펜실베니아주의 경우처럼 선거인단 확정 분쟁 지역으로 분류되는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2020년 12월 7일이 대설절기에 해당한다. 이 대설절기의 시점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정치 성향은 공화당 6명과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는 상상에 맡긴다. 노병한 칼럼니스트의 2022 대선 트럼프의 법률전쟁 연방대법원 승소 전망은 이라고 하는 기사 전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법률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속히 트럼프의 측의 승리로 판결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